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정식의 해와 근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해와 근이 나와도 땡땡땡 하면은 무조건 대입하자. 땡땡땡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르더라도 무조건 대입하자입니다. 간단한 건데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강의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는 부분만 쏙쏙 풀어서 쉽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혼동되는 부분을 해설을 하고요. 파생되는 특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방정식 같은 경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인데요. 방정식을 풀 때에는 특급 시크릿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특급 시크릿 비법만 안다면 초등학생도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특급 시크릿은 해와 근이 나오면 대입하면 된다입니다. 대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겠죠. 어떤 학생은 뭔 소리지? 웅성웅성 이렇게 떠드는 친구도 있을 거고,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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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뭐야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학생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본 수업 같은 경우는 물음표가 생각이 든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죠. 별 더하기 세모가 5인데 별이 2입니다. 그러면은 별이 2니까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 더하기 세모는 5니까 방정식을 모르는 친구도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모는 3이겠죠.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는 잘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방정식에선 어려워할까요? 저번 시간에 근과 해가 있으면 2를 대입하라 그랬죠. 그래서 2를 대입해 보면은 2의 세제곱 더하기 a가 5죠. 2의 세제곱은 2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8입니다. 그래서 8로 바꿔준 다음에 요거는 굳이 방정식으로 쓰지 않더라도 숫자를 잘 보면은 8보다 5가 3이 더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이런 식으로도 대입하면은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튼 해와 근이 있으면은 x던 y던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두 식의 공통근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싶으면은 보기에 있는 숫자를 대입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오면 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을 먼저 대입을 해 볼게요.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은 4입니다. 오른쪽 식에 1을 대입하면은 1의 세제곱 빼기 1은 0인데요. 근이라면은 0이 나와야 되는데 왼쪽에 0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아니고요. 이번 식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둘 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0이 나오는 게 공통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해서 원래 풀어주는 문제인데요. 치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더라도 풀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거를 인수분해가 자신이 없다면은 보기에 있는 거를 대입하셔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2를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은 괄호 안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다 0이 돼버리면서 0이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될 건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근이 아닙니다. 1을 대입해 볼게요.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다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1과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호가 성립하면은 근이 되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공통근이 2라고 나왔습니다. 근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대입해 주시면 돼요. 식이 어떤 식이든지요.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2의 제곱 2a 더하기 4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보면은 8 더하기 2a는 0이 되니까 8을 넘겨줘서 2를 나눠준다면은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이 다르더라도 2를 대입하면 성립을 하니까 2의 제곱 빼기 2b 빼기 2는 0이 될 것입니다. 4랑 2랑 계산해 준 다음에 b를 연산해 준다면은 b가 1이 나오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4랑 1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중3 내용이지만은 간단한 근을 대입한다는 이론만 알고 있으면은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매번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어떠한 식이 주어지고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5에다가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3은 어떻게 구하냐 항상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자가 보통 근일 때는 알파 베타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우선 대입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x에 알파를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플러스 2는 0이 나오겠죠. 그리고 베타도 대입하면은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플러스 2는 0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색칠을 해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잘 보면은 문자만 남겨두고 플러스 1을 다 오른쪽에 한번 보내볼게요. 그렇다면은 저 색깔 있는 부분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한다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5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결국 3 곱하기 1이죠. 그래서 3이다.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은근히 친구들이 이 문제를 많이 못 푸는데 이렇게 보면은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자는 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방정식에서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문자도 대입하고 숫자도 대입하고 보기 있는 것도 대입하는 겁니다. 다 대입이거든요. 쉬운 이론이지만 많은 친구들이 잘 못하는 이론이니까 문제에 막혔을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의 다른 추천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